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우선 시황입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돌입하면서 증시의 움직임에 귀초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퍼는 13.7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월 14.2배, 3월 13.8배에 비해 꾸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실적은 늘어나는 데 비해 주가는 이를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까지 발표된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즉 시장 컨센서스보다 8.3%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중에는 특히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올해 2분기에는 반도체 부분이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분기에는 50.2%, 4분기에는 56.3%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반도체 업종의 주식 매력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저 밸류마인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코로나로 온 불황이 완전히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석유화학주, 경기민감주, 주식은 담지 않은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유가도 전 세계의 친환경 흐름에 따라 석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석유 ETF나 관련주도 크게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주도 국내 시장 안에서만 수익을 올리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금융주가 갑자기 오른다고 무턱대고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이 확인되고 뒷받침되고 그리고 글로벌 성장성이 예상되는 주식을 사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에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TSMC 등이 있을 것이고요. IT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주식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텐센트 등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반도체 부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를 분석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분석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의 글로벌 전자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반 소비자에게 친근한 가전, 모바일 기기부터 반도체 파운드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전자산업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업부는 판매 제품군에 따라 크게 4개로 나누어지는데 TV, 냉장고, 가전 등이 포함된 Consumer Electronics 부분, CE 부분이죠.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이 포함된 Information Technology, Mobile Communications 부문, IM 부문이라고 하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이 포함된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음향기기와 디지털 칵핏이 포함된 하만 부문이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 비중은 Consumer Electronics 부문이 18.5%, IM 부문이 38.3%, 반도체 사업이 28%, 디스플레이 사업이 11.7%, 하만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슈머 엘렉트로닉스 부문은 TV를 비롯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은 TV입니다. 컨슈머 엘렉트로닉스 CE 부문 중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량이며 삼성전자는 1926년 흑백 TV 개발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현재 TV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이끌고 있죠. 현재 TV 시장의 트렌드는 대형화, 고화질화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대기업 제품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화질과 해상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UHD, 퀀텀답 QLED TV 출시와 8K 상용화를 통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킨과 동시에 친환경 소재인 LED 블루 적용 등 신기술 적용을 하여 새로운 시도를 아끼지 않았으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노력은 지표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는 15년 연속 글로벌 TV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TV 플러스, 홈 트레이닝,
게임 등 스마트 기능을 외부 업체와 협력을 통해 확장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인 IM 부분의 주요 제품군은 갤럭시로 대표되는 휴대폰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기업인 애플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휴대폰과 연계되는 웨어러블, 액세서리 등 모바일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출시, 5G 시대의 시작을 알렸으며 갤럭시 폴드 출시로 시장의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죠. 삼성전자는 수년 내에 기존의 갤럭시 노트 라인업을 갤럭시 Z 폴드 라인업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경쟁사인 애플이 이러한 변화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여 아직 상용화된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애플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 혁신과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삼성페이, 스마트띵스, 갤럭시 스토어, 빅스비 등을 통해 삼성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외에도 TV, 냉장고 등의 빅스비를 적용하여 생태계 내 연계성을 높이고 모든 기기 간에 끊임없는 연결, 끊임없는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다시 반도체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으로 나뉩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반도체 주문 생산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하죠.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가 커져간과 동시에 D램 수요도 또한 2020년 22% 증가, 2021년에는 15%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은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런 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세계 시장의 반도체 공급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TSMC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TSMC와 삼성전자만이 5나노 공정의 고집적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를 팹리스라고 하죠.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등의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는 현 공급 부족 상황에 맞추어 단가 인상 및 고수익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해 수익성 개선과 함께 사업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핸드폰, 태블릿, 반도체 부문입니다. 인포메이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인 IM 부분에서는 동사의 대표 제품인 갤럭시 시리즈와 갤럭시 탭이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1년 1분기 갤럭시 S21 출시와 중저가 라인인 A 시리즈의 성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난 7,70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하며 시장 점유율 23%를 달성하면서 애플에게 빼앗긴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되찾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폴더블 폰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점유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비해 18%나 성장한 태블릿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갤럭시 탭 S7 시리즈의 성공으로 태블릿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애플과의 시장 점유율 차이를 6%나 줄이면서 애플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하반기 새로운 태블릿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는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면서 세계 D램 시장에서 41%,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34%의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인 D램은 10%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예상되고 낸드 플래시 역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텔의 새 서버 프로세서를 출시하면서 서버 D램의 수요 역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인 파운드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동안 파운드리 시장의 경우 세계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점유율 53%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텔이 7나노미터 CPU 생산을 파운드리를 이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급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현재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TSMC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물량은 삼성전자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미국 텍사스주의 한파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겨 가동이 중단되었던 오스틴 공장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중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수기라고 여겨졌던 기간에도 불구하고 TV와 가전이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삼성전자의 업사이드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업종 부문별로 펄을 평균치를 추정해가지고 그 평균값을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반도체 부문 먼저 살펴볼까요? TSMC,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020년 평균 펄은 18.5배, 2021년 평균 펄은 19.8배를 적용하였습니다. IM 부문을 보시면 애플과 샤오미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020년 평균 퍼인 34.1배, 2021년 평균 퍼인 31.4배를 적용했고요. 디스플레이 업체의 퍼의 경우에는 LG전자와 BOE를 기준으로 했고요. 2020년 평균 퍼 29.3배, 2021년 평균 퍼 11.9배를 적용했습니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부분에서도 평균 펄은 LG전자의 경우와 펄풀, 엘렉트로룩스를 기준으로 했고요. 2020년 평균 퍼인 10.5배, 2021년 평균 퍼인 13.1배를 적용했습니다. 하만의 기업의 퍼의 경우에는 파나소닉과 미쓰비시전자, 앱티브를 적용하였고요. 2020년 평균 퍼인 13.7배, 2021년 평균 퍼인 27.5배를 적용하였습니다. 섹터 웨이팅은 그럼 어떻게 줬느냐? 세미컨덕터, IM, DP,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하만 부문으로 나눠서 세미컨덕터 반도체 부문 28%, IM 부분은 38.3%, 디스플레이 부분은 11.7%,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부분은 18.5%, 하만의 경우는 3.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을 때 기업 가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2020년 기준으로는 627조, 2021년 기준으로는 819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723조가 되겠습니다. 이를 주식수로 나눠보면요. 현재 적정 주가는 106,505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81,700원인 주가를 봤을 때 30% 이상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많을 것으로 보여 한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정도 비중으로 담아보면 어떨까요? 적극 추천하는 주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